안녕하세요. 저는 36세의 직장인이자 이혼한 돌싱남입니다. 가끔 남자들의 이혼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하곤 했는데 저 또한 막장 드라마 주인공처럼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던 이유는 용기 내서 공유하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부끄러우나 제 이야기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혼한 지 겨우 2년 차인데 다행히도 헤어진 아내와는 아이가 없다는 점이 안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창 나이가 많지 않아 부모님은 매일 재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 질려버려서 그런지 아직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헤어진 전 와이프는 저와 동갑내기이고 연애를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너무 일찍 철없는 시절에 만났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잠시 떨어져 있었고 그때 잠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미모가 출중하여 많은 남자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대한 후 결국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아는 사람도 3명이라는 사실을 아내는 알지 못했고 아내 역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한 기간을 합쳐보면 함께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죠. 10년이 넘도록 그 긴 시간 동안 아내를 항상 믿었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결혼을 고려하게 되었고 결혼 전에는 물론 헤어질 위기에 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커플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업무가 바빠져 소홀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나는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그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을 무시하고 아내만을 선택하여 동행해왔습니다. 나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나와 정반대인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속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태웠습니다. 회식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새벽까지 연락이 끊기거나 주말에 연락이 끊긴다는 일로 제가 늘 불안해했습니다. 결혼 전이긴 하지만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오랜만에 만나 데이트를 할 때마다 언제나 같은 사람에 대해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떨까 하겠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남자임과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에 대해 자주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내의 핸드폰으로 그 남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깊은 관계는 아니었겠지만요. 남자친구로서 이 일은 정말 불쾌했습니다. 김수현, 왜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거지? 내가 알게 되면 기분 나빠할 거라 생각도 안 해? 그것도 내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건 너무한 일 아니야? 정색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별거 아니라는 듯이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냥 서로 안부 묻는 정도라고 생각했어. 단톡방에서도 같이 수다 떠는 친구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회사에서 나이가 막내뻘이라서 아무래도 공감대가 있는 거겠지. 왜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당연히 당신도 회사 사람들과 단톡방에서 대화하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고받는 사람들과 나는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회사 동료가 근무 시간 중에 그렇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내게 내용을 보여줘 줄래요? 별다른 사안은 없어도 그 문자 주고받았던 내용을 보여주면서 제 안심시켜 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아마 깊은 관계는 아니어도 회사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둘 사이에 뭔가 더 진전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물가에 어린애를 내놓은 것 같은 심정으로 저는 늘 남자에게 인기가 많은 제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내를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내 자신이 그 상황을 즐기며 은밀하게 남자들에게 유혹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러한 점을 알아채지 못했고 그 사람 마루에도 아내는 연락하고 지내는 소위 남사친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어장관리라고 합니다. 가두리 양식처럼 여러 남자들을 입맛에 맞게 저울질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태도를 취하면
아내는 같은 말로 저더러 속을 좁다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물론 그 남자들과 전부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내는 그러한 행동을 용납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남자친구들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결혼하면 너와 연락하는 남자들과는 전부 연락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결혼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너처럼 여러 여자들과 연락하고 있으면 너도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남자나 여자와의 인간관계가 똑같고 사회적인 활동인데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뭔데 내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내가 다른 여자들과 연락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연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만나고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가잖아. 너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들은 절대로 따로 만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아. 나는 그게 싫어.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만들지 말아줘. 부탁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을 고려해 볼 거야? 결론적으로 나오는 나를 보고 아내는 결국 제 의견을 따르기로 했고 제가 보는 앞에서 연락처를 전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는 바에 의하면 아내의 대학 동기나 허물없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아내에게 남자로서 관심을 보이거나 흑심을 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락을 끊어달라고 한 겁니다. 저도요. 아내의 인간관계까지 함부로 간섭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소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서로를 잘 알고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아내와 결혼할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조금씩 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이혼 과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반대하셨고 결국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신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내가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나는 건 성인들인데 엄마가 만나는 것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없어서 그냥 지켜본 것뿐이에요. 근데 결혼은 연애와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 아이랑 결혼하면 너는 장인 장모를 따로 챙겨야 하고 감수할 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엄마는 그냥 돈 없어도 평범한 집 아가씨랑 결혼했으면 좋겠지만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혼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결혼을 안 해야겠죠. 장인정에 이혼한 게 내 여자친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장인께서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편견을 갖지 마세요. 저는 이혼 과정에서 잘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자라오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머니는 기분 좋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보기에 그 아이는 그리 차분하고 진중한 성품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엄마가 설마 해서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겠니? 너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보이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골치 아플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해서 그러시다. 아이고, 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걱정하시는 건가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엄마, 혹시 사주나 점 같은 거 쓸데없이 믿고 보고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 아이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어쨌든 엄마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할게 내 인생이니 어떻게 하든 내 맘에 드는 대로 잘 살아야지. 어머니는 결혼 전 아내를 만나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고 제가 알뜰하게 돈을 모아놔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출 없이 신혼집을 시작하여 돈도 금방 모았고 만남 기간이 길어서 설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혼을 시작한 곳은 신축 아파트였는데 평수가 크지 않아서 신혼부부나 어린 가족들이 많이 사는 집이 많았습니다. 부부와 우리 오다 가다 자주 마주쳤는데 인사를 나누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 부부도 우리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제 성격상 인사는 하면서 지내는 건 괜찮지만
집을 오가거나 가까워지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 집의 와이프와 이미 친해져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재미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온전히 내 그늘 아래에 있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얼마나 가질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내를 의심할 만한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 해요. 여자들이 촉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도 만만하지 않다고 정말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야? 여자가 결혼하고 이직을 위해 잠시 회사를 쉬기로 한 아내는 집에서만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만 있기 어려워서 무슨 댄스를 배우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댄스 학원에 다니기로 결정했는데 집에서는 살림만 하다 보니 살이 찌는 것 같아서 함께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늦게 다니는 것이 문제인데 집에만 있다가 활동적인 일이 생기니까 아내도 활력이 있어 보였고 춤을 배운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는데요. 처음에는 운동 후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맥주 한잔하고자 몇 번 늦게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새벽에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주에 2번씩 가던 운동도 언제부턴가 매일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아내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없는 날은 혼자 저녁을 먹고 컴퓨터로 웹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도 아내가 늦게 돌아온다는 이유로 혼자 라면을 먹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라서요. 그런 것 같아요. 차마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왠지 채팅 앱과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서 무심코 클릭했더니 자동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채팅 앱이었는데 그때 아내가 여러 남자들과 무례한 대화를 자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진도 주고받았다는 게 보였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선을 넘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대화 내용만 캡처하여 저장해 뒀습니다. 왜 아내가 그렇게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제 앞에서는 조신한 유부녀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내에게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결혼까지 이르러서 왜 남자 문제로 속을 썩여야 하는 건지 생각하며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생각도 하고 있었고 아내에게 모른 척하고 혼자 살면서 매우 괴로웠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번은 아내가 모임이 있어 늦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며칠 전의 일이 생각나서 너무 늦지만 말하고 말했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문이 열리더니 그 집주인이 등장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묻길래 요즘 우리 집 사람이랑 같이 운동 다니는 거 아니셨어요? 오늘 모임이 있어 늦어진다던데 집에 돌아오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놀란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운동을 가는 날이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에 2번밖에 운동장에 안 가지 않거든요. 또한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따로 만난 적은 없어요. 수연 씨와도 운동 후에 즉시 헤어져서 집에 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매번 제가 약속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왠지 쌓이게 했어요. 물론 별거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아내는 남자 문제로 죄를 저질러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이상한 의심부터 먼저 떠올랐어요. 또 제게 옆집 여자랑 운동을 한다고 말한 적 있잖아요. 매일 그게 어디에 갔는지 궁금해했고 이상한 상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내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죠. 그러나 아내는 제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10번 이상 전화를 걸었고 어디냐는 문자를 보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12시가 넘어 집에 돌아온 아내를 보자마자 핸드폰을 들어올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거 알고 있었잖아. 결혼한 여자가 이 시간까지 밖에서 노는 거 말이 돼? 너랑 같이 논 사람들은 집에서 아무 소리 없다. 핸드폰 내놔봐. 방금 옆집 여자가? 그러더니 당신은 일주일에 2번만 운동한다고 했다가 나에게는 매일 간다고 했잖아. 왜 거짓말한 거야? 화가 나서 다그치자 아내는 다급해하지도 않고 나에게 핸드폰을 건네주더군요. 당신
혹시 의심이 있어서 대체 별일로 그러는 거야? 설마 내가 다른 남자랑 놀아낸 것을 의심하거나 그럴까봐 하는 거니? 자, 궁금하면 핸드폰을 확인해봐. 나는 당신에게 부끄러운 짓 한 적도 없으니까. 아내의 말에 핸드폰을 받은 나는 메시지함과 카톡을 늦게 확인했지만 아무런 의심거리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마치 일부러 지옥이라도 한 듯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은 스팸 문자, 옆집 여자와 나의 카톡, 그리고 저와 가족들의 단톡방이었습니다. 다급한 손길로 통화 기록과 사진첩을 뒤졌지만 의심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다. 당신도 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눈으로 봤으니까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 대체 사람들을 언제부터 이렇게 보고 다닐 거니? 나는 내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나 좀 내버려둬 줬으면 좋겠다. 아내는 내 손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잡아들고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말했고 나는 우선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함께했던 것들과 같다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자도 많이 주고받고 SNS를 하면서 자신의 사진도 올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만한 거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내를 몰아세워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 같아요. 아내에게 내가 모르는 사생활이 있을지는 의심은 하지만 증거가 없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물 흐르는 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다툼 이후로 아내는 주의해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도 이전처럼 늦어지지 않았고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는 옆집 부부와 자주 어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우리 집에 사는 옆집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어울려주면 옆집 부부와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소심하고 낯가리는 성격이어서 누구랑 쉽게 친해지지 못하긴 해도 아내가 함께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내들끼리는 이미 많이 친해졌고 저와 옆집 남편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도 아니고 아내를 통해 만난 사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녁을 함께 하면서 술도 한 잔씩 하다 보니 공감대도 생기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옆집 남편은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파트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거였죠. 다음에는 우리 부부가 그의 식당에 방문하여 매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올려주겠다는 말도 했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내는 뭐가 그리 궁금한지 옆집 부부에게 한 달 수입이며 둘이 어디를 놀러 다니는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군요. 제 친구들이랑 한번 식당에 놀러 갈게요. 거기 요즘 젊은 엄마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던데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니까 금방 부자가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부럽다. 그렇지 않아도 재료비와 인건비를 떼고 나면 월급쟁이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수준이죠.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멋진 셰프님이 남편이라 희영 씨는 좋겠다. 아내는 옆집 남편을 축하해 세워주며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저도 옆에서 적당히 위치했습니다.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남자가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순진한 인상에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부인은 화려한 이미지와 활발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가 나와 옆집 남자 사이에 알고 보니 뭔가 있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옆집 여자도 그것을 모른 채였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옆집 부부와 어울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부인이 운 좋게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서 만나는 횟수가 조금 줄었고요. 그때쯤이면 제 아내가 병에 걸린 것일까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옆집 남자의 얘기를 자주 나에게 시작했습니다. 긴급하다 싶어 모자라다. 아내의 행동이 최근 이상하다 느껴졌고 나는 운동 후 옆집 아저씨의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으러 갈 거라고 했어. 많은 친구들이 함께 가서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술을 너무 마시지 말라고 조언했어. 만약 늦어질 것 같으면 연락하라고도 했어.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정이 넘어서도 그 남자가 그 식당에 계속 있고 집에 함께 들어오는 날이 가끔 있기도 했어. 이것이 이웃 사람이라 그랬던 거야?
그렇지만 이웃 와이프가 알게 된다면 화를 낼 수도 있겠지. 상할 수도 있는 문제라 행동을 조심하라고 따뜻하게 언급했거든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던 건 둘이 언젠가부터 서로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썼다는 걸 보고 나서였습니다. 우연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대면했는데 아내는 그 남자에게 오빠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친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를 나눴었지요. 그 상황에 꽤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집에 돌아와서 안에서만은 약간 신경 썼습니다. 어떤 유부녀가 다른 사람의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집에 있는 와이프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신은 대체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그 남자와 친해지기 시작했길래 내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며 또 그것을 반복하겠다는 거야? 너가 내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 하러 갔을 때 돈을 안내 구매하거나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받은 적이 있어서 내가 다른 지인들과 몇 번 갔었어서 같이 술자리도 하니까 당연히 친해진 거고 같은 이웃끼리 그렇게 지내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대신 설마 나 없을 때 그 남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그런 짓을 한 건 아니지 그러다가는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뭐. 자기 진짜 미쳤어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는 거야 모으는 사람은 뭐만 보인다고 당신이야말로 딴짓하고 다니니까 나를 이렇게 단속하는 게 아니야 딴짓이라니. 내가 언제 여자 문제로 당신 속성인 적이 있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당신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 없어 근데 당신은 남자 문제로 나를 속상하게 한 적이 많잖아. 왜 자꾸 주변의 남자들에게 끼를 부리는 거야? 남자한테 그런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 당신이 이런 식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집을 비울 때 매번 너무 불안해. 제가 의심병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내가 옆집 남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참다 한 말이에요. 결혼 전부터 왜 이렇게 아내와 남자 문제로 속을 썩어야 했는지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심하게 다투고 난 뒤 아내와 일주일 이상의 냉정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화해도 하지 못한 채 회사 일로 지방에 며칠간의 출장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제게 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저 또한 자존심을 내세우느라 아내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늦게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동안 친정에 있다 해도 괜찮고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내에게 출장을 가는 이유를 이렇게라도 전달하는 것이 제 나름의 책임을 다 한 것 같았고요. 하지만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차가운 얼굴로만 대해 주었습니다. 신경 쓸 만큼 별 관심이 없어서 저 혼자 출장 가방을 싸고 다음날 즉시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날과 두 번째 날은 업무 일정으로 바쁘게 보내느라 아내에게 연락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날의 저녁이 도래했을 때 피로를 푸는 동안 핸드폰을 살펴보다 알림이 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의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오히려 결혼 후에는 더 무심해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인 나로부터 생일을 소홀히 받는다면 심히 실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숙소 근처에 백화점이 있어서 아내가 좋아할 만한 화장품 선물을 하나 사서 그동안의 오해를 해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는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날 오후 일정을 같이 간 동료에게 부탁하고 나는 오전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올라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점심쯤 도착할 것 같아서 근처 호텔에 런치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일부러 아내에게는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프라이즈처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예요. 다음날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와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예약해 둔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아내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요. 들뜬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순간 안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두런두런하는 대화도 들렸는데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자 현관에서 귀를 기울여 대화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뚜렷이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내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존재가 집 안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내 본능은 당장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불안은 내 본능을 억압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지 못한다고 내 집에서 빛을 돌릴 수는 없는 책임일 테니까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안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인지 혹은 빠르게 움직이는 인기척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현관문 밖에 놓여진 남자 슬리퍼였다. 확실히 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거실에는 난생 처음 본 사람들이 몹시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아내와 옆집 남자였다. 더 불가사의한 상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올려져 있었고 대낮부터 맥주까지 마신 흔적이었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정말 어리둥절해졌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나는 두 사람을 패버리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아마 총이 있었다면 쏘기도 했을지 모르겠다. 왜 갑자기 연락이 없어? 오늘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잖아. 누구야, 여보? 누굴까 아는 사람이 있어? 옆집에 사는 오빠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좀 먼저 말해줘.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옆집 오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 뭔데 집에 있어? 왜 둘이 있는 거야? 아내가 다급하게 내 앞을 막으며 말했어. 옆집 남자는 느슨한 옷차림이었어. 티셔츠와 반바지였어. 아내도 가벼운 차림이었고 머리가 촉촉히 젖어 있어서 그게 더 열받았나 봐. 오해하지 말고 지금 설명할게. 사실은 5일에 있었던 일이야. 내 생일이었거든. 옆집 오빠가 케이크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까워서 같이 먹자고 제안했어요. 당신도 이상한 생각 마시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다급하게 변명하는 걸 보더라고요.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카톡에 올라온 수연 씨의 생일을 봤더니 남편과 싸워서 쓸쓸해 보인다고 해서 케이크를 챙겨드린 거예요. 전 이만 가볼게요. 그럼 둘만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떠나려는데 참지 못하고 나가려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어요. 혼자 있는 옆집 여자의 생일을 챙기는 게 어색해서 너희 둘은 서로 오고 간다는 걸 알고 양쪽 집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야단을 쳤다고요. 각오한 게 아니야. 바르게 말할게. 대한민국의 한 남자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유부녀의 생일을 챙겨주고 술까지 챙겨서 집에 올 거냐고 했지. 내가 바보인 줄 아냐? 제가 소리를 지르자 처음에는 옆집 남자가 펄쩍 뛰며 놀랐다. 그게 당연한 일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말해야겠네. 보통은 마누라 간수나 하세요. 나는 그런 걸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은 여자가 계속 연락하고 웃어주면 내가 좋아한다고 오해한다는 거야?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발끈해서 지금 남편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며 남편에게 일어서라고 했어. 조금 전까지 남편 없이 집에 있던 우리 둘을 어떻게 보겠어? 참 우스운 상황 아니에요. 남의 부인을 간수 잘하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남의 부인하고 그래요? 야, 자식아. 이상한 소리 마세요. 지금 바른대로 말 안 하면 집에서 못 나가. 내 와이프에게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남의 부인에게 케이크 챙겨주고 술까지 같이 마시는 거 당신 와이프는 이해할 거라 생각돼요. 그렇게 떳떳하면 지금 당장 당신 핸드폰 열어. 제가 그 인간의 핸드폰을 뺏으려 했고 그렇게 제 행동을 보고 옆집 남자는 바로 퇴사를 고려하더라고요. 제발 우리 와이프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순간 내 짐작이 맞겠구나 싶더라고요. 완전히 그 인간에게 진실을 듣고 나니까요. 이후에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도를 밝히는 것이 가장 명확한 증거니까요. 언제부터 내 아내와 놀아왔는지 바로 말해주시죠. 대놓고 들이는 여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남자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 여자 때문에 그쪽도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다른 사람과 달랐을 테니까.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아침마다 운동하기로 약속하면서 자주 만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어찌됐든 정말 미안합니다. 결코 오랫동안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하고 마무리하려고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한 번 때려도 좋아요. 두드려 패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우리 아내에게 비밀을 해주세요. 그쪽도 아내와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요? 상간남이 말하는 걸 듣는데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웃음이 나는 거 아시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이 나더군요. 한 번 때리라는데 솔직히 때리는 걸로 성에 차겠습니까? 죽여도 시원찮을 판의 말입니다. 아내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인 건지 뻔뻔한 얼굴로 옆에 앉아 있는데 1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인간은 영문을 모른다는 듯이 헷갈리더군요. 제가 한 번 때렸던 그 사람을 쳐다봤죠. 저는 단지 그런 상황에서 껄껄 웃으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저는 왜 너같이 소중한 사람을 때리겠어요? 우리 집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고 고마워하며 가져가세요. 내가 버린 것을 잘 사용해보세요. 버리든지 하든지 너의 마음대로 해. 입에서는 웃음이 터지지만 눈물이 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네요.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어느 쪽을 향해 가야 하는지 모르는 채 한 가지만 걱정해하더군요. 그렇죠. 형님은 우리 집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상황을 헷갈리지 않고 두 분 스스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내 팔을 뿌리친 사람을 안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눈치를 살피며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말없이 서 있었고 아내가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나랑 이혼할 생각 없지? 라고 말했습니다. 전업입으로 당신이랑 논 것까지도 들었어. 내가 바보냐고 조용히 짐을 싸서 내 집에서 나가? 내가 어디로 가겠어? 당신은 정말 이럴 거야? 그 사람은 와이프한테 부르려고 그냥 거짓말한 거야? 전부 내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알았어. 당신은 그런 말을 믿을 거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면서 같이 케이크에 촛불까지 켜고 파티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너한테 진짜 질려. 너와 지나친 남자들이 몇 명인 줄 알아? 알아도 말하지 않은 것도 많아.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 실행 증거 없이 사람을 불륜 여름으로 몰아서 소송해도 증거가 부족하다. 남자랑 채팅하고 사진 주고받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이틀 주면 내 집에서 짐 다 가져가. 엄마한테 직접 말해. 아내는 분해하면서 옆집 남자 탓을 한다. 자기 혼자 죽기 싫어서 나를 끌고 들어가는 미친놈이야? 혼자 살겠다고 나도 가만 있지 않아. 너는 친하게 지내는 그놈의 와이프 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아? 인간이야.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한테 위자료 줄 돈은 있니? 잘 준비해놔라. 너랑 협의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혼 소송하겠다는 제 말에 아내는 온갖 성질을 부리더니 차라리 도장 찍고 조용히 갈라서 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의자를 100만 원을 받더라도 편하게 헤어져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마음고생한 것 반 정도는 안 해도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며칠 상담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상관남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었죠. 바로 옆집 남자 와이프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 집 남편이 없을 때 가서 모든 사실을 말했고 제 말을 들은 옆집 여자는 놀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줬고 어차피 자기 남편과 헤어질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저는 대개 남편 상간남 소송할 겁니다. 중국어 확실하니 100% 제가 승소고요. 위자료도 저한테 줘야 할 거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전 이혼 소송 확실하게 할 거예요. 제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같은 처지라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 꼴 보기 싫어서 갈라서더라도 상관요 소송은 꼭 하세요.
배신당하고 화풀이는 하셔야죠. 그랬더니 옆집 여자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내게는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그쪽 와이프를 정말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동물의 왕국 같은 일이라고 하면서 마누라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다고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저도 상간녀 소송을 할 것이고 남편하고 이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괴롭히고 싶어 해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마음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참으로 제 집을 내놨습니다. 이사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이후로 옆집 여자와 얼굴을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이 아무리 해도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되자 집에서 전화했고 노발대발하시면서 화를 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지 걱정했습니다. 큰소리치며 결혼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싸움 끝에 1년 5개월이 지나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송 전 조정기간이 있었음에도 재산 분배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결국 위자료 2천을 받았고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어 결정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산 분할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것도 제가 이겼어요. 변호사가 위자료 1,000만 원만 받아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요구한 1,500만 원을 전부 받았어요. 판사님도 사람답게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셨다고 느껴졌어요. 웃긴 일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저에게 요구했었는데 부인한 후에 이혼당한 사실을 알렸더라고요. 그러나 더 황당한 사실은 무엇일지 아십니까? 제 전 여자친구가 이유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 헤어지자고 했대요. 그때는 단지 가볍게 놀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분이 속상한 마음을 품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신을 잘못 선택했다는 식으로 욕을 한다더라고요. 만나지 않겠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고 의자를 일시불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다 받아냈고 힘든 싸움을 마무리했네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더라고요. 내 20대와 30대 대부분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나 자신이 가여웠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미 2년이나 지난 일이고 이제는 조금씩 주변 사람도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괴로움을 잊으려고 열심히 운동한 탓에 날씬한 몸과 강인한 정신을 장착하게 되었고요. 인생 다 산 것도 아니잖아요. 이혼했다고 쭈그려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돈을 모으고 몸 관리하면서 살다 보면 저한테도 기회가 오겠죠. 이혼한 그녀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복수의 마음을 거두고 나를 소중히 한다. 유연한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저에게 따뜻한 조언의 한마디 해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